미자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순간,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장면부터 시작됐어요. 규태를 구하려다 차에 치인 무철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들은 미자가 병원으로 뛰어가는 모습 보셨죠? 무철아, 제발 눈 떠. 미자가 중환자실 유리창에 대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철 때문에 속상해서 차갑게 대했었는데 이렇게 생사를 오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의 감정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 있었어요. 무철이 20대 정신으로 돌아가서 미자를 당황스럽게 했을 때도 장미 때문에 오해가 있었을 때도 미자는 이렇게까지 절망적이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잃을 수도 있다는 순간이 오니까 모든 게 하찮아져 버린 거죠. 의사 선생님, 우리 남편 살 수 있는 거죠? 제발 살려주세요. 미자가 의사 가운을 붙잡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부라는 게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평소에는 서로 투덕거리고 싸우기도 하지만 진짜 위기가 오면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보기 힘든 건 규태의 모습이었어요. 중환자실 앞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싸고 있는 규태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내가 죽였다. 규태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자신을 구하려다 무철이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을까요? 사실 규태는 이미 충분히 힘들었잖아요. 대운빌딩의 진짜 소유주라는 걸 숨기고 있는 것도 그렇고 복권 당첨의 진실을 알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무철이 자신 때문에 생사를 오가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장면이 있었어요. 금옥이 임신한 몸으로 병원에 달려온 거예요. 규태 씨, 괜찮으세요? 금옥이 규태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게 진짜 사랑이구나 싶었어요. 힘든 순간에 옆에 있어주는 사람 말이에요. 무철의 자녀들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는데 특히 태아의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거든요. 아버지, 제발 일어나세요. 평소에 아버지와 많이 부딪혔던 태아였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걱정하는 아들일 뿐이었어요. 아버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태아를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서우도 마찬가지였고요. 평소에 자유분방하고 당당했던 서우가 병원 복도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편 대식네 집에서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해숙이 석진, 아진, 미진을 불러 모았는데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진이 걱정스럽게 물어봤는데 해숙이 한참 동안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입술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해숙이 입을 열었어요. 나, 이 집을 떠나기로 했다. 어?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자녀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거든요. 저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해숙이 정말로 집을 떠나겠다는 거였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어디 가신다는 거예요? 아진이 해숙의 손을 잡으려 했는데 해숙이 손을 뿌리쳤어요. 그 모습이 정말 단호했거든요. 너희들이 뭘 알겠니? 이 집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망가졌는지. 해숙이 쏟아내기 시작한 말들을 들어보세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부터 이 집은 지옥이 됐어. 너희들은 돈만 달라고 하고 아버지는 나한테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고. 해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걸 들으니까 그동안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여 있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사실 해숙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갑자기 거액의 돈이 생기면서 가족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잖아요. 평소에는 부모님께 관심도 없던 자녀들이 갑자기 돈 이야기만 하게 되고 남편 대식과도 돈 때문에 매번 싸우게 되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무철 씨는 또 사고가 났다며. 이 모든 게 다 그 복권 때문이야. 해숙이 복권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타까웠어요.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가족을 파괴하는 독이 되어버린 거죠. 엄마, 진정하세요. 어디 가실 수 있어요? 석진이 차분하게 어머니를 달래려고 했는데 해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나는 시골 고향으로 갈 거야. 거기서 조용히 지낼 거고. 안 돼요.
엄마 혼자 어떻게 사세요? 아진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어머니와 제일 가까웠던 아진이었는데 어머니가 집을 떠난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 나왔어요. 엄마, 혹시 제가 돈 달라고 해서 그러신 거예요? 미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거든요.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건 아닌지 걱정되는 거죠. 해숙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사실 미진의 돈 요구도 해숙에게는 큰 스트레스였거든요. 하지만 해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 하나 때문이 아니야. 이 모든 게 다 합쳐져서. 그런데 말이에요. 해숙이 마지막에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돈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구나. 난 이런 가족은 원하지 않았어. 이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참고 견뎌왔던 해숙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한계에 다다른 거예요. 병원에 도착한 대식의 모습을 보세요. 평소에 침착했던 대식이 무철의 중환자실 앞에서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대식이 중얼거리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무철이 원래 산 복권으로 자신이 당첨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 때문에 무철이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을까요? 대식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규태가 대식을 위로했는데도 대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니야, 규태야. 내가 그 복권을 찢어버렸다고 거짓말만 안 했어도 무철이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장면이 벌어졌어요. 미자가 대식에게 다가온 거예요. 대식 씨, 무철이를 깨워주세요. 친구 목소리라면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미자의 간절한 부탁을 받은 대식이 중환자실로 들어갔거든요. 무철의 침대 옆에 앉아서 손을 잡으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무철아, 이제 모든 걸 고백할게. 내가 산 복권. 그걸로 내가 당첨됐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대식이 무철에게 털어놓는 고백을 들으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대식의 고백을 듣고 있던 규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나 봐요. 나도 고백할 게 있어. 규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대운빌딩. 그거 사실은 내 건물이야. 무철아, 내가 건물주인 줄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내가 소유주였어. 중환자실 밖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미자와 태아, 서우의 표정을 보세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장 대표가 계속 나한테 접근하고 있어. 대운빌딩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 무철아, 깨어나서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철의 담당 의사가 급히 중환자실로 들어왔거든요. 이상하네요. 환자분의 뇌파가 갑자기 활발해지고 있어요. 의사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무철을 주시했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무철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인 거예요. 무철아, 무철아. 미자가 소리쳤고 대식과 규태도 무철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드디어 무철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어디지? 무철의 첫마디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특히 미자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무철의 손을 꽉 잡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신기한 게 있었어요. 무철이 깨어나서 한 첫마디가 정말 놀라웠거든요. 미자야, 고마워.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지금까지 20대 정신으로 돌아가서 어리둥절해하던 무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마치 모든 기억이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무철아, 너 기억이 돌아온 거야? 대식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무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응. 조각조각 떠오르고 있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도 기억나고. 정말 신기했어요. 첫 번째 사고 때는 기억을 완전히 잃었는데 두 번째 사고를 통해서 오히려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드라마니까 가능한 거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무철의 다음 말이 더 놀라웠어요. 대식아, 규태야. 고마워.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겠어. 무철이 친구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거든요. 복권 이야기도 들었어. 내시가 내가 당첨된 거 맞지? 내식이 고개를 숙이며 고백했어요. 미안해, 무철아. 처음에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런데 무철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괜찮아. 오히려 내가 당첨돼서 다행이야. 나 같은 구두쇠가 그 돈을 가졌다면 더 큰 문제가 됐을 거야. 어머나, 무철이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싶었어요. 예전에 무철이었다면 절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규태야, 대운빌딩 이야기도 들었어. 내가 소유주였구나. 규태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는데 무철은 오히려 웃었어요. 고마워, 규태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진작에 길거리에 나앉았을 거야.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무철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그런데 장 대표. 아니, 장태풍 이야기는 좀 달라.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인물이야. 무철이 장태풍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기억이 돌아오면서 과거의 어떤 기억도 함께 떠오른 모양이었거든요. 한편 집에서는 해숙이 정말로 짐을 싸고 있었어요. 자녀들이 아무리 만류해도 해숙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아진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봤는데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진아, 엄마가 여기 있으면 너희들이 더 힘들어져. 엄마 때문에 아버지랑도 계속 싸우게 되고. 해숙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가족을 위해서 떠나는 거라고 하지만 결국은 상처받은 마음 때문이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도 엄마가 필요해요. 석진이 걱정스럽게 말했는데 해숙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너희 아버지는 이제 나보다 돈이 더 중요해. 나 없어도 잘 살 거야. 이 말을 들으니까 정말 서글펐어요. 그때 대식이 병원에서 돌아왔어요. 무철이 깨어났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했는데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거든요. 왜 이래? 무철이 깨어났는데. 대식이 기쁜 마음으로 말했는데 자녀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아버지, 엄마가. 아진이 말을 꺼내려다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제야 대식이 해숙의 짐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거든요. 해숙아, 너 뭐 하는 거야? 대식이 놀라서 해숙에게 다가갔는데 해숙은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이나 잘 사세요. 복권 당첨금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해숙의 차가운 말에 대식이 충격을 받았어요. 무철이 깨어났다는 기쁨도 잠시, 이제는 자신의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대식이 정말 놀라운 말을 했어요. 해숙아, 제발. 나 혼자 어떻게 살아?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대식이 해숙의 손을 잡으려 했는데 해숙은 손을 뿌리쳤어요. 대식 씨, 이제 그만해요. 저도 지쳤어요. 정말 지쳤다고요. 해숙의 지친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안타까웠어요. 복권에 당첨돼서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족이 완전히 흩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대식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해숙아, 그럼 복권 당첨금 다 포기할게. 무철이한테 돌려줄게. 어머나. 대식이 거액의 당첨금을 포기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도 예전처럼 살 수 있잖아. 가난하지만 화목했던 그때로 돌아가자. 대식의 간절한 제안을 들은 해숙이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거든요. 대식 씨,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우리는 돈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포기할 수 있을까요? 해숙의 말이 정말 현실적이었어요. 한번 큰돈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무철의 회복 속도가 정말 놀라웠어요. 의사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거든요. 보통 이런 사고를 당하면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하는데 정말 신기하네요. 의사의 말처럼 무철은 하루 만에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어요. 마치 사고 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았거든요. 무철아, 정말 괜찮은 거야? 미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봤는데 무철은 환하게 웃었어요. 응, 이제 정말 괜찮아. 오히려 머리가 더 맑아진 것 같아. 그런데 무철이 제일 먼저 향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퇴원한 무철이 제일 먼저 향한 곳은 규태의 부동산이었어요. 미자가 집에서 쉬라고 했는데도 무철은 고개를 저었거든요. 미자야,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야 해.
더 미룰 수 없어. 무철의 단호한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많이 변했구나 싶었어요. 예전에 구두쇠 무철도 아니고 기억을 잃었던 20대 무철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무철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무철이 규태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규태가 장 대표와 마주 앉아서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운빌딩을 제게 넘기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규태 씨도 더 이상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장 대표가 규태를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무철이 나타난 거죠. 장태풍 씨, 오랜만이네요. 어머나. 무철이 장 대표의 진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장 대표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규태도 무철이 어떻게 그 이름을 아는지 놀란 표정이었거든요. 당신이 무철 씨가 맞나요? 장 대표가 당황하며 물어봤는데 무철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한무철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정체도 다 알고 있어요. 정말 소름 돋지 않았어요? 30년 전 당신이 우리 동네에서 사기를 쳤던 일. 기억나세요? 무철의 말에 장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규태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거든요. 그때 당신 때문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같은 짓을 하려고 하는군요. 무철의 기억이 돌아오면서 과거의 모든 일들이 연결된 거예요. 장태풍이 왜 대운빌딩을 노리는지, 왜 무철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했는지 모든 게 명확해진 거죠. 무철 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장 대표가 변명하려 했는데 무철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해가 아닙니다. 30년 전 김 씨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잃고 병에 걸려 돌아가신 일, 박 씨 아줌마가 자식 학비 때문에 빚을 지게 된 일. 다 기억나거든요. 무철이 하나하나 기억해내며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30년 전 일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니.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정말 무서운 진실이 드러났어요. 무철아. 그럼 장 대표가 나한테 한 투자 제안도. 규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었는지 깨달은 거죠. 맞아. 너를 이용해서 대운빌딩을 빼앗으려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다시 사라질 거고. 무철의 설명을 들은 규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만약 무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장태풍은 이미 상황이 불리해진 걸 깨달았는지 슬그머니 일어나려고 했어요. 잠깐 어디 가시는 거죠? 무철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30년 전에는 도망갈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안 됩니다. 정말 속 시원했어요. 장태풍이 급히 부동산을 나간 후 무철과 규태가 둘만 남게 됐어요. 규태야, 미안해. 내가 진작에 깨달았어야 했는데. 무철이 규태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예전 무철이었다면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아니야, 무철아. 잘못한 건 나야. 너한테 거짓말하고 속이고. 규태도 그동안 쌓였던 죄책감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지. 무철의 말에 규태가 고개를 들었어요. 앞으로? 응. 이제 진짜 친구로 살자. 숨기는 것도 없고 속이는 것도 없이. 무철의 제안에 규태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진심 어린 우정의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순간 집에서는 더 큰 위기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혜수가 정말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생각해줘. 대식이 마지막으로 혜숙을 붙잡으려 했는데 혜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대식 씨, 너무 늦었어요. 이미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혜숙이 짐을 들고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마지막으로 만류했는데도 혜숙은 뒤돌아보지 않았거든요. 엄마. 아진이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불렀는데 혜숙이 잠깐 멈췄어요. 하지만 곧 다시 걸어갔거든요.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었어요. 혜숙이 떠난 후 집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대식은 소파에 털썩 앉아서 머리를 감싸고 있었고 아이들도 모두 우울한 표정이었거든요.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요? 아진이 울먹이며 물어봤는데 대식도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욕심을 부린 게 잘못이었어. 대식이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타까웠어요.
복권에 당첨돼서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결국 가족을 잃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대시가 나야. 무철이야. 무철이 찾아온 거예요. 대식이 급히 문을 열었는데 무철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거든요. 무철아, 내가 여기 어떻게? 대시가 해숙이 떠났다는 소식 들었어.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 무철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자신도 방금 큰 사고를 당하고 퇴원한 상황인데 친구 걱정에 달려온 거예요. 무철아, 다 내 잘못이야. 복권 때문에. 대식이 자책하는 모습을 본 무철이 어깨를 다독였어요. 대식아,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함께 해결해보자. 무철의 말에 대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함께? 응. 나 혼자서는 안 되지만 우리 셋이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어. 무철이 말하는 셋은 당연히 대식, 규태, 그리고 자신을 말하는 거였어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았어요? 무철아, 그런데 어떻게? 해숙이는 이미 마음을 정했는데. 대식의 걱정에 무철이 미소를 지었어요. 대식아, 해숙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 뭔데? 가족이 화목하게 사는 거야. 돈이 아니라 진짜 가족다운 가족이 되는 거지. 무철의 말에 대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만들어주면 돼. 돈 때문에 망가진 가족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무철의 계획을 들은 대식이 점점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단 당첨금 문제부터 해결하자. 아이들이 돈 때문에 싸우지 않게 만드는 거야. 무철의 말에 대식이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무철의 다음 말이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해숙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해숙이를 사랑하는지, 돈보다 해숙이가 더 소중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무철의 조언을 들은 대식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무철아, 고마워. 내가 이렇게 도와줄 줄은 몰랐어. 친구잖아. 그리고 나도 미자한테 비슷한 잘못을 했으니까. 서로 도우면서 가정을 지켜나가자. 무철의 말에 대식이 힘을 얻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때 규태도 나타났어요. 무철아, 대식아. 나도 도울게. 규태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거든요. 규태야, 너도 왔구나. 응. 우리 셋이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잖아. 예전처럼 말이야. 천하고 삼총사가 다시 뭉친 거예요. 한편 규태는 금옥이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야 했어요. 임신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금옥의 상태가 심각했거든요. 의사 선생님, 금옥이는 괜찮은가요? 규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는데 의사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현재 상태로는 유산 위험이 있습니다. 임신부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는데. 의사의 말을 들은 규태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 때문에 금옥이 이렇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의식이 돌아온 금옥이 규태를 보며 한 말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규태 씨, 저 때문에 힘드시죠? 제가 임신한 게 부담스러우시죠? 금옥의 말에 규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금옥아.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말로는 안 하셨지만 표정에서 다 보여요. 무철 씨 일로도 바쁘신데 제가 이렇게까지 하면. 금옥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타까웠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게 이렇게 미안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규태가 정말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금옥아, 내 말 좀 들어봐. 규태가 금옥의 손을 꽉 잡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정말 바보였어. 돈 때문에, 체면 때문에 정작 소중한 걸 놓칠 뻔했어. 규태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으니까 감동적이었어요. 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사실 기뻤어. 정말 기뻤다고. 하지만 민용이 때문에, 무철이 때문에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 규태의 고백을 들은 금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요? 정말이야. 금옥아, 나랑 결혼해줄래? 정식으로 가족이 되자. 어머나. 규태가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규태의 프로포즈를 들은 금옥이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거든요. 규태 씨, 저도 정말 사랑해요.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나가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며칠 후 대운 빌딩에서 모든 관련자들이 모였어요.
무철, 대식, 규태는 물론이고 장태풍까지 나타났거든요. 장태풍 씨,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한 일들을 정직하게 털어놓으세요. 무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옆에는 경찰도 함께 있었거든요. 장태풍은 이미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걸 알았는지 결국 모든 걸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30년 전부터 저는 부동산 투기로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대운빌딩도 그중 하나였고요. 장태풍의 자백을 들으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까요? 그럼 대운빌딩 소유권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경찰이 물어봤을 때 규태가 나서서 말했어요. 대운빌딩은 제가 정당하게 구입한 겁니다. 다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을 뿐이에요. 규태의 말에 무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규태가 진짜 소유주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고요. 무철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철이 대운빌딩을 포기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무철의 다음 말이 더 놀라웠어요. 무철아, 정말 괜찮은 거야? 대식이 걱정스럽게 물어봤는데 무철은 환하게 웃었어요. 괜찮아. 오히려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어. 건물주가 되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어. 무철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두 번의 사고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규태야, 앞으로는 정말 친구답게 지내자. 건물주와 세입자가 아니라 진짜 친구로 말이야. 무철의 제안에 규태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고마워, 무철아. 정말 고마워. 정말 따뜻한 장면이었어요. 한편 대식과 자녀들은 해수기간 시골로 찾아갔어요. 무철의 조언을 받아서 준비한 작전이 있었거든요. 시골 버스 정류장에서 해숙을 만난 대식의 모습이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깔끔하게 면도하고 새 옷을 입고 나타났거든요. 해숙아. 대식이 조심스럽게 해숙의 이름을 불렀어요. 해숙은 놀란 표정으로 대식을 바라봤고요. 왜 여기까지 와요? 저는 돌아갈 생각 없어요. 해숙의 차가운 반응에도 대식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대식이 정말 놀라운 행동을 했어요. 해숙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복권에 당첨되고 나서 내가 완전히 변해버렸지. 대식이 무릎을 꿇고 해숙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대식이 무릎을 꿇었어요. 돈이 생기니까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줄 알았어. 너한테 상의도 없이 혼자 결정하고 아이들 말만 듣고. 대식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은 해숙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무철이 사고 나고 내가 집을 떠나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의미가 없더라. 대식의 말에 해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 아진이 앞으로 나왔어요. 엄마, 저희도 잘못했어요. 돈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아진의 말에 이어서 석진과 미진도 어머니에게 사과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돈 이야기 안 할게요. 그냥 예전처럼 살아요. 자녀들의 진심을 느낀 해숙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대식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해숙아. 나 복권 당첨금 다 포기하기로 했어. 대식의 말에 해숙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이요? 응. 무철이한테 다 돌려주기로 했어. 그 돈은 원래 무철이 거였으니까. 대식의 결정을 들은 해숙이 비로소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네요. 해숙의 말에 대식이 당황했는데 해숙이 이어서 말했어요. 하지만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좋아요. 어머나. 해숙이 마음을 연 거예요. 며칠 후 대운빌딩 1층 치킨집에서 모든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무철 네 가족, 대식 네 가족, 그리고 규태와 금호까지 함께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다 모였네. 무철이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 대식도 행복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해숙과 미자도 예전의 라이벌 관계를 뒤로하고 화해했어요. 미자 언니, 그동안 미안했어요. 나도 미안해, 해숙아. 앞으로는 진짜 자매처럼 지내자. 두 사람의 화해를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석진과 서우도 이제 공식적으로 연애를 인정받았어요. 아버지, 서우와 결혼할 생각이에요. 석진의 말에 대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무철이도 괜찮지?
무철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물론이지. 우리 서우가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태아와 아진도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진아,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괜찮아요, 태아 씨. 저도 너무 고집만 부렸어요. 두 사람의 화해를 보니까 앞으로 좋은 관계로 발전할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규태가 일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저와 금옥이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규태의 발표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축하해, 규태야. 무철과 대식이 축하해 주었고 금옥도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대운빌딩은 앞으로 우리 모두의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에요. 단순한 임대 건물이 아니라 정말 가족 같은 공간으로요. 규태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좋은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후 무철이 혼자 대운빌딩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거든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무철이 혼잣말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감회가 새로웠어요. 두 번의 사고, 기억상실, 그리고 회복까지.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졌거든요.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그때 미자가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무철아, 여기 있었구나. 미자가 무철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미자야, 고마워.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지. 무철의 말에 미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진짜 부부로. 미자의 말에 무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번에는 정말 잘해볼게.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밤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87화가 마무리됐어요. 카메라가 천천히 대운빌딩 전체를 비추며 올라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1층 치킨집에는 아직도 불이 켜져 있고 2층에는 무철 네 가족이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87화는 정말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 정리된 중요한 회차였어요. 무철의 놀라운 변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족들의 화해와 성장까지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가득했거든요. 특히 무철이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라고 깨달은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요즘처럼 돈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 같았거든요. 해숙이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도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가족이라는 게 돈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진심과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천하고 삼총사의 우정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동안 속이고 속는 관계였지만 결국 진심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진짜 친구가 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거든요. 앞으로 남은 30여 회 동안 어떤 따뜻한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돼요. 무철의 완전한 변화, 가족들의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 87화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회차였어요.